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방한용품에 두터운 옷 든든히 챙겨 입고 나오셨나요? 출근길 추위가 매섭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빙판길인 곳들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 중에도 운전 중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기온이 3, 4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눈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원주시의 재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 아이스링크가 지난 2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장식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 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꿈이룬 바우처의 성과와 지속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12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여전히 4등급으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원주시는 종합청렴도에서 작년과 동일한 4등급을 받았고 청렴 노력도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져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도내 지자체는 강원 본청과 18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1등급이 없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과 차고지를 신축했습니다. 평창읍 사무소 철거로 인해 청소 차량 주차 공간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사라져 이곳을 대체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군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 차량 차고지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준공했는데요. 준공된 환경미화원 차고지는 청소 차량 5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휴게실은 샤워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겸비해 환경미화원의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도록 신축됐습니다. 횡성군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연구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 세미나를 기획하고 연계 협력을 통한 종합 자문과 연구 수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강원 지역 곳곳이 눈으로 뒤덮였었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정전사고 등 각종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11월 폭설에 제설 차량이 다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상 1단계를 가동했었는데 올겨울 대설과 한파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의 자연재난팀 김정웅 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내린 폭설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전까지는 사실 다소 따뜻해서 우리가 방심한 탓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상청에서 분명 천운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이 제설 차량이 도로에 다니지 않았었던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27일과 28일 양일간 내린 폭설은 원주시가 방심했다기보다는 제설 주관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강설 3시간 전인 오후 9시경부터 제설 차량을 대기시키고 눈이 내린 즉시 제설을 시작하였으나 제설 차량 운행 코스가 2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 당시 많은 양의 눈이와 제설 차량의 제설 속도보다 도로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제설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한데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설 차량이 운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워낙 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내리다 보니까 제설 차량이 있었어도 그걸 다 수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내 집 앞 눈썰기는 강조하면서 제설 차량은 왜 움직이질 않았느냐 답답해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올겨울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올겨울 원주시 제설 대책으로는 시내 466km, 시외곽 278km 등 총 744km의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하여 동원 장비 180여 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하여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마을 안길 이면도로 인도 등은 마을 제설반을 활용하여 읍면동 책임하에 제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 환경오염과 도로 포털 원인 제공 제설제인 역마칼슘 사용은 지양하고 친환경 제설제 소금 6,400여 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맞춤형 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어느 해보다 한파도 매섭게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주시가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대설과 한파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전담 TF팀은 상황관리, 취약계층 지원반, 건강관리 지원반, 상수 분야까지 총 4개 분야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을 발굴 및 관리하고 난방용품 지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수도시설 긴급복구팀, 긴급보수공사, 비상근무 실시 등 한파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둘러봐야 할 이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뭐 쉼터, 버스 승강장 등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시설과 이웃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동파 방지를 위한 긴급 복구팀 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원주시 경로당이 466개소 중 한파 쉼터로 20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주 시내 전체 한파 쉼터는 총 247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원주 주요 도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한파 저감 시설인 바람막이, 온열의자, 스마트 쉼터 등 112개소의 설치를 운영 중이며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시설과에서 긴급복구팀 4개반 11명이 편성되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공사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비상급수 차량 및 자재, 장비 등도 비축되어 있으며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 보온팩 및 비닐을 구입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폭설 시에는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교통두절이 예상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할 계획이실까요? 네, 원주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위해 25개 읍면동에 139대의 응급복구 장비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된 업체의 장비를 이용해 응급한 상황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외에 자생단체, 이통장 및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주민들의 대피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랭 질환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한파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물론 의료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대응을 또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건소 주관하에 한랭질환자 응급실 감시 체계가 운영 중으로 관내 응급실 한랭질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한랭질환자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비상근무를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기까지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또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계획 중이신지 그리고 시민분들께 당부사항이 있으시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원주시는 올겨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설 한파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대설 한파 국민행동 요령 등을 잘 숙지하시고 폭설시 농업시설과 축사 등 적설 취약시설물 지분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눈치구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러운 한파나 폭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로 좀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재난안전상황실 번호를 혹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네, 737-2119. 737-2129번이군요. 2119번 재난안전상황실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24시간 운행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로 전화 주시면 어르신분들 겪고 있는 피해 같은 거 이제 잘 좀 대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한파와 대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의 김정웅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지난 토요일 정식 개장했는데요.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개장식도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개장했죠. 올해 아이스링크장 어떻게 준비됐나요? 네, 시민들의 겨울철 야외 활동을 책임질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지난 토요일 21일 개장했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은 명륜동 원주 댄싱 공연장 일원에 조성됐는데요. 네. 원주시는 사계절이 즐거운 도시 펀시티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놀이 문화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놀이활동 시설인데요. 지난해 운영된 원주 아이스링크장에는 4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 운영에서 보완을 해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납니다. 주차 공간이 지난해보다 확충돼서 아이들의 보호자들도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링크장 주변에는 CCTV 9대가 설치돼서 가장 중요한 안전 이용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이번 아이스링크장 개장을 기념하는 개장식도 열렸는데요. 마술 공연과 함께 피겨 선수들의 갈라쇼가 링크장에서 진행이 돼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고 또 아이스링크장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와보니까 즐길 것도 너무 많고 먹을 거리도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보니까 너무 좋고 작년에도 너무 잘 해놨다고 그래서 올해 다시 와보게 됐는데 정말 시스도 했다고 하니까 더 기대도 되고 비용도 많이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너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크고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특히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시설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네,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는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1,560제곱미터의 아이스링크와 함께 별도의 키즈 썰매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썰매를 타고 싶은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빙상시설과 튜브 슬라이드 존을 비롯한 놀이시설 구역이 준비되어 있고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네. 또 휴게실과 의무실 등의 시설도 있어서 편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휴게실과 이동 공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또 보행할 때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지만 이 스케이트를 탈 때 필요한 스케이트 장비와 헬멧 대여료인 2,000원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5회,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9회 운영됩니다. 6회 운영이 됩니다. 네. 또 월요일은 점검일로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최수연 체육사업부장에게 이용 당부 사항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그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번 야외 아이스링크장은 오늘 개장식 이후에 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스케이트와 헬멧 등 장비 임대료는 2,000원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5회차로 운영이 되고 주말 및 공휴일은 6회차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휴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설날 당일에도 휴장이 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겨울 아이스링크장은 언제까지 즐길 수 있나요? 네, 지난 토요일 개장을 시작해서 내년 2월 9일까지 51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원주시 체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따로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네, 이용하는 특별한 데 있어서? 기준은 없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많이 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동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보호자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있으니까 네. 걱정되신다면 보호자분들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올겨울 시민들의 놀거리와 즐거움을 책임질 원주 아이스링크장 개장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 꾸미름 바우처의 성과와 새해에도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이수창 과장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꾸미름 바우처 지원 사업의 주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꾸미름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원주시가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원주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7세에서 12세, 또 초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으로 매월 10만 원의 교육비를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며 해당 바우처 카드는 원주시 소재의 예체능 학원 등 꾸미름 가맹점 약 750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체능 분야 등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또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하고 또 자녀 양육에 있어 학부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 시기에 집중 지원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꾸미름 사업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들 정말 배우고 싶은 것도 가장 많고 배워야 할 것도 가장 많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네네. 지원이 돼서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이 사업. 지금까지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주실까요?
저희가 그 2023년 7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네. 시행 첫 해인 2023년도에는 대상 인구 19,611명 중에 17,835명의 사업을 지원받았으며 전체 지원 금액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94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대상 인구 18,898명 중에 현재 17,992명이 사업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과 지원 인원은 비슷하지만 대상 인구 대비 신청률로 보면 전년도에는 91%, 올해는 95%를 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학부모님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예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은 196억 원이 편성되어 11월까지의 총 지출액은 177억 원으로 원주시 소재의 꾸미름 가맹점 약 750개소에서 사용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2025년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2025년 대상 인원은 약 17,900명이며 소요 예산은 19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1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21일부터 이제 시행 3년 차를 앞두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2000년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대상자 중 약 4,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했고요. 이 중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꾸미름 사업을 계획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 이상 응답이 94.3%로 매우 높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94.4%, 또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2.5%로 사업 목표별로 매우 높은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 또 살펴볼 부분이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언급해 주셨나요? 네. 저희 그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은 불만족 말씀해 주셨던 사유는 아무래도 그 국영수와 같은 그 교과목 학원이 지원이 안 돼서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 시행 전부터 학부모님들께서 국영수 지원도 가능해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주셨는데 그 꾸미름 지원 사업은 저희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액 그 11호 진행되는 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그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그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공교육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과목이 제외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3년 시행 이후 사업 평가 시에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교과목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만족도가 어쨌든 큰데 2025년에도 이 꾸미름 바우처 사업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역시 저희가 그 2025년도에도 당연히 그 꾸미름 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그 1월에는 그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에 그 지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이 안 되시고 그 1월 5일부터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가 전환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 출생 연도도 바뀌었는데요. 올해 6학년이었던 2012년생은 12월부로 지원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2018년생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즉 그 2025년에는 2013년생부터 2018년생이 꾸미름 지원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이제 꾸미름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고 있던 2013년부터 2017년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카드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신규 대상자인 2018년생의 경우 오늘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과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그 바우처 카드 신청은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그 보호자가 신분증 제참하셔가지고
행정부 센터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주민등록증 확인 후에 바우처 카드를 바로 교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는데요. 이제 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오시면 또 바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2018년생의 경우 저희가 취약통지서 우편 발송할 때 저희 꾸미름 사업 안내문과 신청 소식을 같이 동봉해서 각 가정으로 저희가 우편 발송 보내드렸습니다. 신청서를 받으신 경우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좀 더 빨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양한 예체능의 기회를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이수창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은 유지철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